안녕하세요. 박희동과 최경복의 수시 입시 크로스. 수시, 정시, 수능, 교과 등등등 입시의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눈뽕 맞은 입사관들. 자, 근데 입사관들이 눈뽕을 맞았다. 무슨 얘기죠? 눈뽕은? 아, 이게 올해 입시에서는 가장 빅 이슈인데 지금 제일 묻혔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묻힌 빅 이슈다. 바로 고교 블라인드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고교 블라인드제 설명드리자면 핵심은 학업 역량 평가 시스템에 교육부가 성광탄을 던진 격이다. 눈뽕. 아우! 무엇을 볼 수 없는가? 예를 들자면 고교 프로파일, 어떤 고등학교인가? 고교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학교에는 무슨 대회가 있고 이런 대회의 성격은 이런 거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런 거 이제 전혀 못 보게 된 거죠. 입사관들이. 또 수상 경력 중에서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학교명이 들어가 있는. 예. 그러니까 탐구 대회는 되는데 무슨 고 H고 무슨 탐구 대회 이런 거 이제 블라인드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땡땡 골뱅이 두 개로 변한. 예, 맞습니다. 예. 봉사 활동에도 뭐 기관명 같은 거. 뭐 들어갑니다. 예. 무슨 뭐 이런 거 네. 블라인드가 되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어느 출신 학교인지 입사관들이 알아볼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원천 차단하겠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고교 블라인드 눈뽕제. 자,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수시 종합에 입사관들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정성평가하는가. 네. 정성평가라는 건 이제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상황 같은 거를 좀 보고 배점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상황 전체를 보고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점수화시키는 그런 거를 의미하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보통 네 가지로 평가를 해요. 학업 역량이 있고요. 계열적 합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인성, 성장 가능성. 이렇게 4개의 평가 항목을 두고 실제로 수시 종합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을 채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학업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3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것보다 1학년 때에 비해 3학년이 더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학업 역량에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2등급 똑같더라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가 계속 2등급을 찍은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바로 정성적 학업 역량 평가입니다. 두 번째 대원칙은 골고루. 골고루 받는 사람이 편차가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맞습니다. 국영수가 2인 친구와 국어 1인데 수학이 3인 4. 편차가 있는 학생보다 골고루 미술, 체육 전부 다 잘하는. 그렇죠. 기술과 가정. 특히 인문계에서 과학까지 막 다 잘하는 그런 친구한테 정성적으로 학업 역량을 좀 더 우수하게 평가를 한다가 바로 정성평가의 핵심 그리고 학업평가의 핵심이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 보시면 대개 보면은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떤 인재인가를 그림으로 실제로 이렇게 맞습니다. 네모, 세모형인가 위로 삐쭉 아래로 삐쭉형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평가하는데 문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평가 기준 외에도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육하원칙에 따르면 where 어디엔가 어디 고교인가.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H고 출신에서 4등급이에요. 저 지방에 있는 일반고 1.2, 3등급 입학사정관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 두 학생의 성적이 아닌 진짜 학업 역량, 즉 얼마나 열성적이었으며 실제 실력이 좋은가를 테스트해 봤더니 누가 더 좋았다? 서울에 있는 H고 아이가 좋았다. 즉 입학사정관들이 보기에는 어디 학교를 다녔는가도 객관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던 것이죠. 연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잘하면
후배들도 잘한다. 예, 선배들이 네네. 못하면 후배들도 못 간다. 못 간다는 좀 우리 그러니까 고생한다. 네. 가기 힘들다. 네네. 그래서 대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유수에 이런 데 있는 고등학교들 대개 보면 잘 보낸 학교들은 계속 잘 보내더라. 그런데 네. 어려운 학교들은 역시 계속 못 보내더라. 못 보내더라가 입시적으로 정말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런데 입학 사정관의 관점에서 정성적 평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학업 역량 평가에서 where 어디 출신인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상황이죠. 현실이죠. 그쵸. 이제 서울 강남권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하고 교육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들 전년도 학생부 전형에서 수시 전형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뭐 내신 컷이나 아니면 교과 컷이나 아니면 교과 평균을 보면 그 월등하죠. 예, 서울에 있는 뭐 연고대든 성대든 서강대든 그런 대학들의 보통 내신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컷이 사실 뭐 4등급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4등급을 일반고 4등급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학교 4등급일지는 뭐 다 알지만, 예. 다 알지만. 예, 맞아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고교 등급제 그게 이제 예전에 산불 정책이라고 해서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추론일 수 있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학들이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암암리의 고교 간 다른 점들을 보려고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예, 그런 것들이 입사관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좋은 학생을 뽑을 때 이 아이가 더 많은 학업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런 걸 불도저로 완전히 밀어서 평평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뭐 좋게 표현하면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해준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여하튼 이제 최근에 입시 이슈가 되었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교육부가 그렇게 출신고기 블라인드제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정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이번 년부터 시스템적으로 네.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겠다. 그런 게 바로 고교 블라인드제다. 눈뽕제. 눈뽕제죠. 그러니까 입사관들의 입장에선 눈뽕을 맞은 것일 수밖에 맞습니다. 예. 없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고교 블라인드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누가 왜 불편한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관 나보고 어쩌라고. 어떤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입사관들이 해당 연도에 학생 한 명당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15분 내외.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 학생의 출신 고교를 모른다면 입사관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빠른 시간 내에 하는 입사관 입장에선 네. 확실히 이거 사지마비 눈뽕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이번 연도 입사관들은 업무량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적어봤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점점점점. 어떤 의미일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신 잘 나오는 고등학교를 보냈죠. 애를. 학생 학부모들도 섬광탄에 맞았다고 느끼는 부분, 즉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네. 느끼는 부분이 바로 고교 블라인드제가 갑자기 올해 시행이 됐다는 데 있죠. 맞습니다. 예, 원래는 어떤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이 되려면 3년 전에 예고가 되고 맞습니다. 3년 후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섬광탄을.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바는 미리 알았다면 고교 선택에도 변수가 되었을 수 있었다. 예, 맞습니다. 즉 갑자기 시행하기에는 네. 덩어리가 좀 커서 뻥찐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다. 특히 가장 힘든 고등학교들은 내신 따기 어려운 일반고가 아닐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업무량이 좀 줄었겠죠, 당연히. 뭐 고교 프로파일도 작성 안 해도 되고. 예, 그것도 되게 연마다 업그레이드 해야 네네. 되는. 뭐 예. 추천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자소서까지만 받고 추천서는 안 받는 방향으로. 네, 네, 예, 네. 이번 연도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소서만 받고 네, 네. 추천서는 거의 받지. 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수시 종합 전형 중에 예를 들어 추천 전형 같은 거. 네, 네. 그런 전형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업무량이 줄었다. 네. 좋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블라인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명이나 학교명에 땡글땡글하는 게 그런 것도 이제 좀 업무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빠진 부분이 있나?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만약에 네네. 그 정보가 블라인드가 안 됐을 경우에 학교 측의 어떤 벌점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겠죠. 네네. 예, 학교 측에서 행정적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땡땡땡이 뭐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소서 받아야 되지, 추천서 써야 되지, 학교 뭐 프로파일링도 해야 되지, 뭐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좀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네요. 네네네. 고교 블라인드제의 세 번째 스몰 이슈,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가? 그래픽 보시죠. 일단 4개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핫지역 명문고. 이게 일반 명문고죠? 예, 핫지역. 핫지역이면 어딜까요? 뭐 흔히 말해서 강남권? 예, 강남, 서초, 송파. 네네. 핫지역이 명문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반고도 있고 또 일반 지역. 네, 일반. 핫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명문인 일반 지역에 일반고도 있고. 예, 옹기종기 모여 있는. 네네. 네 개를 나눠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지역 명문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정확하게만 시행된다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핫지역 명문고 학생들은 불리하죠. 당연히 불리할 텐데 당연히 불리하겠죠. 블라인드 되니까 이제 학교바를 못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점을 조금 더 좀 주의 있게 보고 싶은데 핫지역 명문고, 핫지역 일반고 둘 다 불리하긴 할 텐데 외열이 없어져 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불리하다? 그래도 따진다면 일반고요? 예, 핫지역 일반고가 더 불리할 것이다. 왜 그렇죠? 핫지역 명문고에는 아마 특목고라든지 그런 특수 목적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수 목적고는 일반고하고 교육 편차가 달라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서류상에 드러나죠.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그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우는 과목이 남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과학도 그냥 생명투 이게 아니죠. 뭐 과목 이름 자체가 훨씬 더 쪼개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제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과목 이름만 봐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목 이름까지는 블라인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를테면 수학인지 국어인지 모르면 어떡해. 만약에 좀 그 확대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인지 수학인지 영어인지 그 입사관 읽었을 때 몰라 막 곤란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핫지역 명문고의 애들 같은 경우엔 그나마 얘네 여기구나 대충 뭐 당좌 제명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런데 핫지역 일반고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별반 다를 게 없죠. 핫지역이 아닌 일반고하고도. 그렇죠. 생명투는 생명투죠. 네네, 맞습니다. 다 똑같겠죠. 국어, 문학, 맞습니다. 생활과 윤리, 사회와 문학 다 똑같다 보니까 진짜 눈뽕 맞은 기분이 어디에야? 읽으면서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써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네 하고 뭐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네요. 자, 지금 1, 2, 3, 4 네 지역 중에서 일단 핫지역 일반고가 가장 불리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 그보다 좀 비교적 학습 열기가 좀 덜한 지역의 아이들보다 실제로 내신 따기가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고 좋은 내신을 받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니까 아차하면 2등급 떨어져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이 1등급이 없고 다 1.5, 2 맞습니다. 아차하면 3 시험 난이도 실패하는 적 있죠. 난이도 실패해가지고 다 100점 5명, 10명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변별력이 떨어질 테고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내신을 받기가 좀 불리한 입장일 수 있는 게 핫지역 일반고. 또 핫지역 명문고는 그런 거를 알아줄 수도 있지만 일반고는 방법이 없다. 진정한 눈뽕이네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일반 지역 명문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도 명문고니까 여하튼 일반고하고는 교육부터 달라서 여기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죠. 사립계 같은 경우는 가능하네요. 자사고. 근데 이제 일반 지역, 뭐 일반 지역도 다양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지역에 관심이 높거든요. 그냥 무슨 군, 뭐 시, 옹기종기 5개 학교가 항상 이렇게 이쁘게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리는 좀 됩니다만 시를 중심으로 내지는 군을 중심으로 여고 하나, 남고 하나, 공학 한 2개 아니면 남고 하나 더 있는 여고 하나 더 있거나 이렇게 한 5개가 옹기종기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근데 한 학교는 그래도 좀 보내.
그렇죠. 이제 그 지역에 그런 학교들이 늘 있죠. 예. 지역광? 네. 지역 명문고. 말 그대로 일반 지역 명문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학교가 그 학교인지 이 학교가 그 학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입사관 입장에서는. 입사관 입장에서 알 수 없죠. 네. 달리 얘기한다면 일반 지역 명문고인지 일반 지역 일반고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일반 지역 일반고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리할 수 있죠, 당연히.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편제 아니면은 특징이 있는 이런 학교들은 사실 눈뽕 맞아도 이 학교가 이 학교고 저 학교가 저 학교구나 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불리한 건 역시나 핫 지역에 있는 일반고, 뭐 사립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일반고 똑같은 거 배우는 같은 교육 시스템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핫 지역일수록 명문고일수록 좀 더 불리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불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하는 여지는 분명히 파고 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활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나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뭔가 불리할 수도 있죠. 있는 기회. 자,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눈뽕을 맞은 이때 과연 각 학교별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즉 우리의 학업 역량을 우리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한 거는 학생부에서의 그 학교명들을 싹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평가를 해야 될 때 남아있는 게 있죠. 자소서. 그럼요. 뭐 면접도요. 자소서. 맞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올해는 그게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대,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되는 학교죠. 뭐 다른 의미의 핫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입시적 기행. 재밌는 게 고대가 이번 연도에 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 안 내도 된다. 추천서 역시나 안 내도 된다. 자소서도 안 내도 되는데 내라. 자소서 안 내도 되는데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이 고대가 이번 연도에 알찬 자료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첫 번째 하면 보시면 이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에서 서류 평가에서 자기소개서의 역할은이라는 거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지원자 입장에서 평가자에게 자신의 제출 서류를 읽어나가는 방향키를, 키워드를 제시해주는 그런 서류다. 별도 배점은 없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별도 배점은 없는데, 그러니까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데 가이드, 방향키 역할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향키 역할. 그렇죠.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키포인트를 찝어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 운전할 때 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자소서가. 방향키 역할을 하는데 별도 배점 없다. 내지 않아도 된다. 좀 아이러니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대 발표자를 보면 수상 경력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땡땡땡땡땡땡 무슨 대회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자소 쓸 때 이전에는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에 나는 뭐 땡땡땡을 공부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무슨 대회에서 뭐 받고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결과 중심의 자소서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이제 그런 자소서가 뜬 적이 있었죠, 한때. 10년 전 얘기는 합니다. 10년 전 얘기를 한데, 고대왈 땡땡땡 대회가 과연 어떤 맥락의 어떤 대회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고교 눈뽕제 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배점은 없지만 방향키 역할을 한다. 입시 재밌어요. 이런 걸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중요한데 배점은 없고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전략이 되게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결과 중심의 자소서가 어느 정도 먹혔다면 이제 입학 사정관들은 눈뽕을 맞아버렸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대회인지조차 대회의 성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면 결과 중심으로 이런 대회에서 무슨 상을 탔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눈뽕 맞은 입학사정관은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을 무슨 근거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거 무슨 대회인데? 근거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소서 전략이 하나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화면 보시면 고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스토리가 예, 스토리죠. 스토리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의 의미를 분석했을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서사 구조잖아요. 기승전결. 예.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를 했고 그거를 또 고생 이겨내. 그쵸. 해피엔딩. 그쵸. 요게 이제 이야기 스토리 구조인데 자신의 이야기를 쓰시오라고 하는 것과 수상경력 평가 방법을 이렇게 겹쳐서 받고 요거를 방향키를 제시해주는 서류다라는 거를 떠올려 보자면 결국은 이번 연도 고교 블라인드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결국에 자소서에서 이러한 디테일 어떤 대회였으며 어떤 성격의 대회였으며 왜 참여했으며 같은 조금 더 세부적인 맥락들을 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게 되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소서 올해는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중요한데 자소서에 배점은 없다. 그러나 방향키가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써줘야 된다. 과정, 결과보단 과정. 이런 게 이제 결국 자소서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달리 얘기한다면 눈뽕 맞은 입사관들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객관적인 근거를 자소서에서밖에 그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유불리를 따졌는데 불리한 애는 불리하니까 불리하세요.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불리함에도 이걸 유리한 상황으로 극적으로 역전시키려면 어떤 자소서 방향성이 타당하다? 자소서에서 드러내야죠. 은근히. 네. 잘못 쓰면 까딱하면 가잖아요. 그럼요. 예. 비유적 표현. 비유적, 은유적 표현. 네. 예를 들자면 뭐 이거는 실제로 못 써요. 호주에 유학 갔다 왔어요. 못 써요. 네. 1년 전 나의 친구 바비 생각납니다. 옆집에 살던 스테파니는 이런 식으로 비유적, 은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는 반칙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학습 경험에서 느끼고 배운 점은 학업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겪었던 학업 역량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맥락을, 주변 상황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드러내겠는가. 이게 지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핫지역 혹은 일반지역 명문고 학생들은 드러내라. 그럼요. 할 수 있는 건 자소서밖에 없겠네요. 자소서 전략을 잘 세워야 면접에서 그런 질문들을 끌어낼 수 있겠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극복은 해야 되는데 그 극복은 자소서 면접 외에는 당장은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리한 학생들의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리한 학생들은 이제 일반고 학생들인데 입학사정관들이 실제로 1년에 평균 자소서 보는 게 한 1200장 정도 된다고 해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이죠. 10월 한 달. 하루에 40-50장. 와, 하루에 40-50장. 이렇게 일이 많은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면은 학교 정보에 대해 목이 마를 텐데 그럼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적극적은 글상에서의 적극적이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본인에 대한 재평가든 본인이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A 학교는 서울대를 몇 명 보냈다, B 학교는 서울대를 못 보냈다, 그런 기존의 학교들의 일종의 서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출신학교 고교 블라인드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게 재편되지 않을까,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학교에 대한 재평가 아니면 개인 역량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제도가 갖는 불확실성의 결과를 결국은 밸런스가 그나마 그래도 맞춰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결과 예측 들어봤습니다. 유리한 애는 어떻게 자소서 적는 게 좋은가? 그 학교 출신 같아 보이지 않게끔. 그 학교 출신 같아 보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유리한 입장의 학생들은 더욱 미궁에 빠뜨려라. 사실 그런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되게 보면 일반고, 특히 비하지학 일반고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거의 없고 이미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전략이 생기는 게 별것 없는 어떤 그런 행사나 그런 것에서 만약에 내가 상을 탔다거나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났다면 좀 더 자세하고 배경 맥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이쁘게. 그럼요.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이쁘게 하는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이런 맥락들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는 동일한데 근데 방향성이 일반고 같은 좀 유리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 학교를 잘 모르게끔 그걸 드러내는 게 핵심이라면 좀 불리한 친구들은 오히려 어느 학교 학생인지 좀 알게끔 드러내는 게 결국 똑같은 방향성인데 목적은 달라지는 좀 아이러니한. 결국 방법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들을 던져주는 것. 흔히 말해서 진정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뭐 각색이나 뭐 이쁘게 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출신 학교를 드러내는 쪽이든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든지 이쁘게 쓴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특히 자신의 출신 학교를 드러내지 않는 유리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진정성 있게 진정성과 구체성. 여기서 구체성이라는 건 이야기의 구체적 정황 이런 것. 그러니까 when, where, who, what, why, how가 완벽하게 갖춰진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 그게 이제 결국은 불리한 학생이든 유리한 학생이든 자소서 이외에는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도 없죠. 없다가 바로 고대가 왜 수상 경력 평가 방법이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고교 눈뽕제, 블라인드제 한마디로 정리해주시면 눈뽕을 활용하자. 눈뽕을 활용하자. 나도 눈뽕, 너도 눈뽕. 거기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를 똑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빅 이슈. 고대 면접 보는 김에 유튜버나 될까? 어떤 의미인지요? 고대 면접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면접이라고요? 비대면 면접. 아,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 화면으로 만나요, 나는. 비대면 면접. 거기서 왜 고대 면접 보는 김에 유튜버나 될까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을까요? 직접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 카메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마이크, 카메라 물리적인 차이가 있죠. 있죠. 예, 영상이라는 건 물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면접 보는 김에 카메라도 마이크도 사고 그참에 나도 업로드 한번 해보고 유튜브로 데뷔나 해볼까. 비대면 면접, 고대가 실시하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 하나. 비대면 면접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화면 보시죠. 일단은 크게 보니까 영상 면접이 있고요. 영상 면접도 두 가지네요. 업로드형이 있고 현장 녹화형이 있습니다. 또 화상 면접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총 3개라고 볼 수 있네요. 녹화해서 올리거나 가서 녹화하거나 가서 1대1로 화상으로. 결국은 면접관들이랑 못 만난다. 학생부 교과 트랙이긴 하나 교과 종합하고 이제 섞인 형태긴 한데 여하튼간에 고대 왈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형이고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도 업로드형이겠네요. 고대 전형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텐데 요 3분의 1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네요. 정해진 시간 내에 찍어서 올려라. 구체적인 방법, 시간 이런 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발표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많은 학생들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학업 우수하는 친구들은 찍어서 올려야 되네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부담이 좀 덜한 게요. 패스, 페일. 업로드형은 패스 or fail. 근데 이 평가 점수 부여 방법이 또 패스 or fail이라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점수가 없어요. 아디우거나 일로 와. 둘 중에 하나.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부담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부담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아무튼 나머지 현장 녹화와 화상 면접은 6점 촉도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패스 or fail은 아니고. 그쵸. 특히 현장 녹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 많이 주고 하는 그 눈구술류, 구술 면접류, 문제 푸는 류, 뭐 24분 준비, 뭐 6분 뭐 발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녹화하고 화상 면접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은 실기가 중요한 예체능 특기자 뭐 이런 거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학과, 사이버, 디자인. 그러나 대부분의 3분의 1 넘는 전형은 영상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제 여하튼 업로드형이든 현장 녹화형이든 당연히 연습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에도 면접 연습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로드형 같은 경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일종의 영상 기기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빌리면 되죠. 어디서 빌리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가의 관점에선 공정할 수 있다. 목적도 팬데믹 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대학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 평가의 공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영상이 딱 남잖아요. 그런데 준비의 과정은 다르죠. 좀 다를 수 있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업로드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돈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조금이라도 좋은 마이크에 조금이라도 이쁜 화면에 또 카메라 앞에 쓰는 것과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그런 거에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부담이 조금 더 하네요.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법이요? 저희가 누구죠? 유튜버죠.
그럼요. 우리는 유튜버다.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학생들한테. 맞아요. 우리 감독님도 도와주실 거고. 네. 아낌없이 전수해 주겠노라. 네. 네. 세 번째 이슈. 서울대는 수능 최저 세일 중.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이제 현재 재학생들 네. 학습량이 적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네. 서울대에서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시는. 디스카운트. 네. 최저 디스카운트. 네. 실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4개, 3개 2등급이었죠. 432. 예, 맞습니다. 네. 2등급 3개를 찍어야지 그 험난한 길. 그리고 또 2등급에서는 또 뭐 생투도 들어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뭐 생투 네. 들어가고 화투 들어가야 되고 투 들어가야 되고 뭐 한국사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4개 영역 432 넷셋둘 서울대의 가장 기본적인 수능 최저 아니었습니까? 변경 후 보겠습니다. 4개 영역 433이네요. 그렇죠. 333 찍으면 된다. 3등급이네. 네. 333 찍으면 된다. 4개 중에 333이기 때문에 실제로 쉽네요. 많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333이면 실제로 수능 잘 봤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는 서울대 수능 최저 세일 중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그 외적인 것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면접. 예, 뭐 면접. 자소서 면접.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잃어버린 2020년을 찾아서 이것도 팬데믹 관련 때문에, 이슈고 예, 구제 전형 시리즈 두 번째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언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출결 상황 중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서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반길 만한 사항이긴 한데. 네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예. 또 이제 지금 아마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세특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네네. 세특은 반영하는 거잖아요, 사실. 재밌는 게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진짜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요. 3학년 때 일어났던 일은 자소서에도 적지 마세요. 여기 아예 안 볼래요. 그냥 없던 날 쓸래요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게 실제로 평가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소서에는 3학년 때 뭐 했는지가 적힐 수도 있잖아요. 네네. 즉 우회적인 평가,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루트들이 열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점수 안 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거를 3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해서 걱정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 뭐 이 정도의 뭐 봉사 못 가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의 메시지지 실제 평가는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좀 반가운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세 줄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미봉책 비리다. 이게 갑자기 시행되는 출신곡이 블라인드제라서요. 아마도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그러고 보면 작금의 이제 팬데믹 사태로 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뭐 세일, 디스카운트, 잃어버린 2020년 평가 방법, 올해 일어난 빅 이슈 4가지의 공통점이 그거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어떤 거라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봉책 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 세 줄 요약. 일분리가 애매하다.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출신곡이 블라인드제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시행돼봐야지 아는 거고. 시행돼봐야지 알고 또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된 건 결국은 다 눈뽕 맞은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소서와 면접 2가지밖에 없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였다. 세줄요약. 마지막, 위기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어차피 이제 지금 3학년 1학기를 다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플러스 해서 교과 전형들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주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불확실해졌지만 그 불확실성은 자기소와 면접으로 극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차피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와 면접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에서 남는 시간에 뭐예요? 수능 최저.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 말이 여러 가지 이슈들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잘 활용해서 자소서와 면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 전략과 더불어서 남는 시간에 수능 최저를 열심히 해서 그 이후의 전략, 변수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까지 입시 크로스 최경복과 박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